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장부터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이틀째 순항했고 또 중국 증시는 2%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의 남북 경협주들은 어제 낙폭을 키웠는데 이에 코스피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오가다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첫 순서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어제 삼성전자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2분기는 원래 실적이 좀 둔화될 거라고 이미 다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거보다는 3,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그런 가장 중심엔 당연히 반도체가 있겠죠. 이 반도체가 당연히 잘 되면 관련된 소재 주식들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ENF 테크놀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주요 고객사의 신규 캐파 증가분이 크지 않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물론 최근엔 약세였지만 올 초만 해도 강세,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였죠. 그런 것들에 따른 이제 수익성 악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이 최근 52주 사이에 반토막 이상 53%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 초에 1,060원대에서 지금 이제 1,110원, 2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주요 원료인 이제 불상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이 원가 개선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서서히 좀 불어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동사가 이제 굉장히 잘 나갈 때 영업이익이 400억 원 이상 꾸준히 나왔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물론 올해 가이던스는 약 300억 대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가격대는 굉장한 좀 저평가 영역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움직인다면 당연히 ENF 테크놀로지 관련된 솔브레인이나 등등 이제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회복 역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초가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8,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올해 들어서 주가 하락이 과도했었는데 앞으로는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ENF 테크놀로지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가 상승의 모멘텀. 대량 분석을 통해 급등주를 선별한다. 김찬석.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 팀장 오셨고요.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현황을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계시니까요. 먼저 송동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셀트리온 다소 아쉽지만 앞으로의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입니다. 마이너스 5%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 지금 6월 29일에 주신 네오팜이 15.93%, 6월 26일에 매수가 됐었던 LG이노텍이 또 나란히 15% 이상 수익을 내면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찬석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흐름도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 주신 세 종목은 아직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6월 26일에 매수됐던 LG이노텍 15% 수익권이고 더존 비즈온과 매일 유업이 각각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순항하고 있다 함께 보실 수 있겠고요. 현대백화점은 손절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종현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1위는 네오팜입니다. 15.93% 플러스 수익이고 2위가 LG이노텍, 후성, SK하이닉스, 에코프로까지 송종현 팀장의 포트 내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김찬석 연구원의 탑5 종목도 함께 보시죠. 매일 유업이 1위인데요. 6월 19일에 매수가 됐었고 19%, 20% 가까운 수익 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역시 포트에 나란히 담겨 있는데 15% 수익이고 GS홈쇼핑과 더존 비즈온, 삼성전기까지 10% 안팎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4위부터 8위 전문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아프리카TV가 4위이고 박동현 본부장의 퀼라코리아가 41.39% 수익 내면서 5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역시 신일섭 소장의 해마로 푸드서비스가 6위이고 정의준 팀장의 비덴트가 7위, 신준섭 전문가 한글과 컴퓨터 29% 이상 수익을 내면서 8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1위부터 3위 보시죠. 예, 오늘 1위가 전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이 금왕관을 쓰고 계신데요. 삼화전기의 주가가 어제 16%나 급등하면서 종가가 나왔습니다. 61.26% 수익으로 1위 기록 중이시고 신일섭 소장의 애경산업이 2위 60.83% 거의 박빙이네요. 장성혁 전문가 사마콘덴서가 55.04%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함께 수익률 동향을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종목 리뷰 한 종목씩 좀 듣겠습니다. 송종현 팀장님, 네오팜 들어볼까요? 네. 예. 현재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2일 날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다소 좀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좀 더 지나간 이후에 좀 두드러지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면서 현재 그 주가가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주요 지지대의 지지를 받고 현재 네오팜의 흐름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펀디멘탈적으로도 이제 봤을 때 지금 또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냈죠. 일단 목표 주가를 10% 이상 또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이 전반적으로 좀 중국 관련해서 소비시장 확대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화장품주들의 어떤 전반적인 모멘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네오팜은 중국 시장에서 유아용 브랜드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 진출하게 됐을 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는 현재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오팜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까지 제시를 하신 상태이고요. 이번에 김찬석 연구원의 종목도 볼 텐데 매일 유업이 지금 20% 가까운 수익이죠. 이거는 최고가를 기록 중에 있고 오늘은 이 매일 유업 말고 더존 비즈온 흐름 좀 살펴볼게요. 10% 이상 수익권인데 리뷰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은 국내 기업용 ERP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 기업이고 D클라우드, 전자금융, 그룹웨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DERP에 현대백화점 그룹 등 대기업 고객 레퍼런스가 발생함에 따라 더존 비즈온의 사업 확대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존 비즈온의 DERP 사업 계획상으로 2018년은 출시 모듈을 점차 늘려가며 레퍼런스를 만들어가는 시기이고 2018년은 전체 모듈을 출시해서 대기업 대상 사업을 본격화하는 시기로 예상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수주로 인해서 대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된 점과 고객당 계약금이 커지면서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은 더존 비즈온의 실적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라 분석됩니다. 지난 4월과 5월 더존 비즈온의 주가는 신사업 관련 인건비 증가로 주가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DERP 등 신사업의 매출 발생이 시작되고 클라우드 매출도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더 강세를 보일 전망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하겠고 목표가는 7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막 개장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전략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송동인 팀장님. 네, 오늘 장 미국장이 일단 괜찮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도 조금 대형주 중심의 어떤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1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드렸고 2부 시간에는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개장이 됐는데요. 7월 10일 화요일 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분위기부터 보고 두 분의 전문가 추천주 공개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코스피 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1.32% 오르면서 46,000원 선 회복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다소 기대 못 미친 실적을 발표했지만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오늘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어제 2% 넘게 급등했던 SK 하이닉스도 오늘 1% 가까이 더 오르면서 지금 88,400원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은 반등이죠. 1%대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금감원과 금융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이견을 보인다라는 소식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어제 4% 급등을 보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소폭 눌립니다. 찰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2만 3천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포스코 어제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2.3% 반등 주면서 출발이 되고요. LG화학의 주가도 1.5% 오르고 여기에 네이버, 또 KB금융, 삼성물산, 신한지주까지 오늘 빨간불 켜면서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이 됩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0.59% 상승한 2299포인트, 오늘 2300포인트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3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쪽도 오늘은 0.8% 코스피에 비해서 더 강하게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6포인트 정도 오름세인데 814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시죠. 예, CJ E&M은 지금 거래 중지 상태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가까이 강세 출발이고 바이로메드도 1.38% 정도 오름세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특허권 강화 기대감으로 어제 5% 이상 급등 줬던 바이로메드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보죠. 예, 이쪽에서는 나노스를 제외한 전 종목이 오름세인데 나노스 오늘 시초가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조정받으면서 6,470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HLB와 포스코 캠텍이 나란히 1%대 강세, 여기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1.5% 더 오르면서 107,000원대에서 시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고요. 2부 시간 종목에 집중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이제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인 팀장님. 네, 첫 번째 유닛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유닛 테스트는 현재 2.56%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전 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우선 굉장히 긍정적인 현재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유닛 테스트를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53%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215%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8년도 낸드 장비 매출이 한 200억 원 정도 이제 신규로 진입할 전망이고요. 웨이퍼 장비에 대한 인증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어떤 매출액이 전년 대비 73%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 역시도 150% 이상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은 뭐 이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뭐 웨이퍼가 계속 PC용 웨이퍼가 좀 공급 부족 사태에 이른 것처럼 일단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자체가
굉장히 아직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그런 고점 논란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유닛 테스트는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이제 후공정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이제 메모리 모듈 테스터 및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 이런 등등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이 후공정 쪽은 유닛 테스트가 물량을 거의 대부분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은 실적 위주의 종목 중심으로 현재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반도체 부분이고,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또 발표가 되었는데 2분기에는 다들 많은 증권사에서 의견이 좀 부진하다라는 의견이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이제 시장은 3분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3분기에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어떤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바일 디램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 계속적인 디램에 대한 수요가 이어져 내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계속적인 강달러 효과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실적 위주의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또 차트 흐름도 괜찮은 유닛 테스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를 현재 한 24,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18,650원, 만약 24,000원 돌파하면 다시 신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가 나오는데 지금 가격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고점을 뚫는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점에서 조금씩 밀리고는 있지만 뭐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장 후반까지 좀 더 지켜보시면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호텔신라를 좀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잘 나가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뉴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에도 이제 지정이 된 만큼 숏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 이유로는 이제 외국계의 어떤 극단적인 좀 부정적인 보고서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외국계의 어떤 부정적인 리포트가 시장의 흐름을 다소 방해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제 생각도 이제 호텔신라의 어떤 지금의 주가에 어떤 빠지는 부분은 좀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시티그룹에서 호텔신라의 목표 주가를 89,000원으로 잡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소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면세점 업체의 어떤 경쟁이 심해지면서 내년에 순이익 증가세가 이제 둔화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일단은 8, 9월에 보면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그 다양한 또 여행 이슈가 있죠. 이제 춘절도 있고, 일단 8, 9월에 좀 추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여행 수요가 겹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상 최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기를 2,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YOY로 전년도 동기 대비 2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면세점 업체의 어떤 경쟁 과다 현상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호텔신라가 일단은 지배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매출 둔화세는 있을 수 있지만 급격하게 매출 저하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10월에 다양한 좀 행사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2시간 이제 근무제의 영향으로 이제 국내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의 어떤 과도한 하락 국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한 15만 원으로 일단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8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겠는데요. 네. 일단 하락에 대한 그런 압력이 다소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 어떤 면세점 사업장 진출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외형 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국면에서는 좀 매도 포지션을 잡기에는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S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엔터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SM, JRP를 필두로 좀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SM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전고점을 현재는 조금씩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0.58%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아티스트의 어떤 컴백으로 실적인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엑소 같은 경우는 정규 앨범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리패키지 앨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서 판매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그리고 동방신기가 이제 활동을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9월부터 일본 쪽에서 계속 활동을 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벨벳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국내 콘서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컴백이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래서 음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 사업 자체가 한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본 쪽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갈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이제 풀 라인업이 이제 거의 가동률이 최대로 올라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CT 127도 일단은 좀 팬덤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그 SM이 좀 시장에서 다소 주목을 받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지금 기관이 연이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또 역시나 이 엔터주 역시도 이 52시간 근무제 영향도 좀 받는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다양한 연애에 관련된 그런 그 미디어 쪽의 수요도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뭐 콘서트의 어떤 증가, 관람객들의 증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중국 쪽에서도 아마 계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SM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 하시면 좋겠고, 목표 주가를 5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을 38,500원으로 일단 잡고 대응을 할 건데, 네. 일단 차트 흐름도 일단 바닥을 다지면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일단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송동현 팀장의 새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업체 유니티스트, 또 여기에 전일에 11%나 낙폭을 키웠었던 호텔신라 이제 매수 자리다라는 관점이셨고요.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SM까지 주셨습니다. 투자 관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바로 이어서 김찬석 연구원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예. 오뚜기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와 28.5%가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를 대체적으로 부합한 기록이었습니다. 수요 하락과 경쟁 심화로 소스와 유지류 매출이 각각 1%대의 감소를 기록했지만, 라면 기조 효과와 냉동식품 등 가정 간편식 판매 호조와 명절 선물 세트 매출 증가로 외형 성장 기조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작년 오뚜기 물류 서비스와 RDS 등 계열사 합병 이후 물류비 등 내부 거래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했습니다. 오뚜기의 1분기 면제품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6.4%를 기록했습니다. 진라면 등 주력 제품 판매가 견조한 가운데 굴진 짬뽕 등 프리미엄 신제품 판매가 더해져 매출 성장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작년 함흥 비빔면과
콩국수 라면에 이어 올해는 진짜 쫄면과 춘천 막국수 등 계절성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취약했던 하절기와 제품 다각화 전략이 판매량 증가와 시장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즉석밥, 죽, 커피자 등 가정 간편식 매출도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분기 라면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뚜기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와 25.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분기에 부진했던 소스와 유지류를 포함한 전 사업 부분에서 고른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조 2,600억 원을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한 1,74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계열사 합병 효과에 따른 이익 개선세는 3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작년 참치와 가공밥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가격을 동결한 만큼 올해는 라면 등 주요 제품 가격 인상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라면 점유율이 상승하고 고성장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 관련 품목에서 신제품 출시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 성장 동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번 오뚜기의 4가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라면 부분 신제품의 비용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의 여부, 두 번째로 냉동식품 신제품 라인업의 향후 매출 고성장 지속 여부, 셋째로 농수산가공품의 매출 성장 지속 여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종속기업 편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판단되고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 목표가 105만원, 손절가 80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 헬로우입니다. 유료방송 합상 규제가 일몰되면서 KT가 케이블 방송 사업자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 경쟁력 제고, 그리고 신규 규제 가능성에 따른 빠른 M&A와 경쟁사 견제 등을 이유로 이동통신 기업들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M&A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M&A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CJ 헬로우의 M&A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CJ 헬로우는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고 가입자의 64%가 디지털 전환을 마쳤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유료 방송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몸집을 불리기 위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쟁이 치열할 경우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분기 말 기준 CJ 헬로우 방송 가입자는 425만 명이었고 이 중 디지털 가입자는 270만 명이었습니다. 방송 가입자 425만 명은 7,500명이 감소한 수치이지만 가입자당 매출이 높은 고객 위주로 가입자 정리가 지속된 거라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적정 수준의 할인율을 고려해 디지털 가입자당 가치를 40만원, 아날로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가중 평균한 가입자당 가치는 약 34만 5천원 수준이고 전체 규모로는 1조 5천억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적정 주가의 변동은 제한적이지만 적정 가치 외에 M&A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치는 주가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CJ 헬로우의 향후 기업 가치에는 유료방송 시장 재편 기대감, 2년간 주춤했던 M&A 기대감 상승, 425만 명의 방송 가입자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PBR 0.8배 정도로 저평가 국면의 밸류에이션의 근거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000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11% 감소할 전망이며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분기에도 전분기에 이어 영업이익 측면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올해는 공격적 투자의 시기로서 매분기 영업비용 증가세가 매출 증가세를 초과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가 예상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 후반대의 안정적인 고성장이 지속되겠지만 영업이익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네이버 본사와 라인 모두 신사업과 신기술 부분 등의 적극적 투자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라인의 경우 올해는 AI와 핀테크 등의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 투자로 인해 손익분기점 달성이나 소폭 적자가 예상되지만 라인페이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맹점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결제액도 빠르게 증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노우의 경우 작년 영업손익은 70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영업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본 카메라 앱에 대해서도 필터 판매와 화장품 등의 관련 상품 등 벤치마크 접목을 준비 중이고 생방송 퀴즈쇼 잼라이브가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서 트래픽을 활용한 광고 벤치마크 접목을 고려하는 등 수익화 잠재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28일 일본에서 개최된 라인 컨퍼런스 2018에서 라인 대표는 7월 중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를 설립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비트박스는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15개 언어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30여 개의 암호화폐 간 거래 기능을 시중보다 저렴한 0.1%대의 수수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인은 기존의 비용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이 주로 부각되었다면 이번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성장 전략과 수익화 방안 등 매출 관련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슈가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뚜렷한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번역, 웹브라우저 등 신사업과 신기술 부분의 성장 잠재력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0만원, 손절가는 71만원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추천해 주셨고요. 오뚜기는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CJ헬로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세 종목씩 공개를 해드렸는데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돕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메가스터디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급락이 있었고 최근 이틀 동안 또 반등을 줍니다. 메가스터디에 대해서는 송등현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기존의 메가스터디가 인적 분할된 후에 이제 변경 상장되었죠. 교육 사업 부분을 제외해서 이제 투자 사업 부분을 이제 영위를 한 이후로 좀 이제 수익성 부분에 좀 성장성과 수익성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 왔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사업들의 어떤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제 3분기까지 일단은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를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주가가 오른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서 공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제와 오늘 이후에 신한금융투자 리포트가 나오면서 다소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교육 사업 부분의 어떤 실적 부분을 분석인데요. 우선은 이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자체가 한 203%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고등 온라인 부분에서 좀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일단 성수기에 들어가는 2, 3분기 정도의 그런 실적 성장세가 메가스터디에 좀 실적을 좀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네. 이때 재수생이라든지 많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다소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한 전고점 부분까지 우선은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한 2만 원 정도 보세요. 예, 한 2만 1,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십니다. 저희 종목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메가스터디를 받고 이번에는 YG 엔터 보겠습니다. 앞서 SM 오늘 매수 추천하신 전문가 송동현 팀장님이셨죠? 예, 네. YG 엔터는 저희 김찬석 연구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기록한 이후로 어제 6% 급등이었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봐주세요. 네, YG 엔터는 빅뱅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음원 차트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의 노래가 84일간 1위를 기록하면서 높은 경쟁력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YG 엔터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499억 원, 영업이익은 13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와 70%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블랙핑크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YG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는 첫 번째 앨범만에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했고 유튜브 구독자는 925만 명으로 7월 내 빅뱅의 95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랙핑크가 25일째 음원 차트 1위를 점령하며 끝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원 개편 이후 걸그룹 최장기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블랙핑크는 음악방송 9관왕을 거머쥐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YG 엔터의 공식 입장에서 블랙핑크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노린 글로벌 그룹이라고 언급한 만큼 블랙핑크의 글로벌 투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능성은 YG 엔터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YG 엔터 주가는 지난해 저점의 2배인 5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YG 엔터 매수 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이시고 이번에 현대 로템 보겠습니다. 이 남북 경유업주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 상태인데 오늘장에서는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등등 이 남북 경유업주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송동현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현대 로템 이제 굉장히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좀 이게 좀 일정한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남북 경유주 끝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여전히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면모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한 만큼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남북 경유주에 지대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도 뭐 재료가 계속적으로 뭐 부각이 안 될 뿐이지 일단 중기적, 장기적 재료들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 남북 경유주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하나하나에 주가가 반응을 할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지금 어제 사실 그 이틀 전에 주가만 해도 5일선을 좀 위로 올라와서 좀 반전을 노리는 그런 주가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지만 어제 또 폼페이오와 북한의 어떤 그 북미 회담이 다소 좀 결과가 미진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하락이 나왔고 네. 오늘은 이제 좀 시장이 다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그 지수에 연동돼서 주가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현대로템은 뭐 우선 실적이 없는 주식도 아니고요. 일단 시장의 흐름에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적당한 많이 내려온 시점에서는 충분히 반등세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남북 경유주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과 내일 기점에 5일선을 단기적으로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이 하락에 대한 시점 그동안 이제 쭉 밀려 내려왔던 이 하락 구간을 좀 덮을 수 있는, 이 구간을 덮을 수 있는 장대 양봉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일정한 매집, 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시점부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남북 경유업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철도이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을 좀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로템까지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이제 보내드려야겠죠.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전화 연결할 건데요. 오늘은 전체 전문가 수익률에서 2위, 4위, 6위를 기록하셨는데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수익률 리뷰부터 좀 듣겠습니다. 이 맘스터치로 유명한 해마로 푸드 서비스를 포트에 담고 계신데 6월 19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4% 수익권입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맘스터치의 인기가 입소문을 타고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햄버거 가게는 포화 상태다. 이런 그 인식이 점점 깨지고 있고요. 싸이버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버거들, 그리고 치킨, 그리고 분식류 계속 메뉴를 넓혀가면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싼 곳을 골라서 점령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돌풍이 주식시장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관심도도 적은 스펙주가 합병이 되어서 변경 상장되었지만 이제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증폭되면서 상승되는 구간이 분명히 한번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것이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예, 해마로 푸드 서비스 저희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신일섭 소장 종목 기다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이민주 회장이 외환위기 당시에 유선사업자를 통합해서 CNM을 설립해서 그 뒤에 이제 투자회사를 만들었는데요. 2008년도에 MBK 파트너스에 약 1조 5천억 원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민주 회장이 크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뒤로 에이티넘 파트너스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벤처펀드를 설립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에이티넘 리딩 컴퍼니 투자조합, 여기서 투자금이 3,207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조합에서 최근에 펄어비스에 약 30억 원을 투자해서 200억 원대의 자금 회수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주 회장은 지금 다른 어떤 대기업의 회장에 비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 투자의 그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셰일가스나 이런 걸로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의 지금 성공을 거두면서 정부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 투자에 발맞추어서 계속 이제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 파트너스, 그리고 에이티넘 리딩 컴퍼니 투자조합,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조합, 이런 조합들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금이 부족하고 내가 직접 투자를 못한다고 했을 때 이민주 회장의 어떤 투자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신 투자를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나 바이오, 게임주 이런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식시장에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택하기 좋은 종목이다. 손절가는 2,500원, 목표가는 7,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지 32분 지났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봐야겠죠?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하면서 2,300선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0.59% 상승하면서 2,299.31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8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99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21분경에는 303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역시나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한 표에 보시면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대신에 기관이 오늘은 233억 원 규모로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46,00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평가가 되면서 현재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는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씩 빠지면서 현재 87,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는 4%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도 어제 2%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LG화학은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 KB금융은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69% 상승하면서 813.84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813선에서 현재 출발을 했다가 815선까지 올라서면서 여전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이 88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0.96% 상승하면서 7만 3천 원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어제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은 0.86% 빠지면서 84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이틀 연속 강세입니다. 바이로메드는 어제 유전자 치료제 특허권 강화 기대감에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2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나노스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6% 넘게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5.70% 하락하면서 6,29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셀트리온 제약은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 HLB와 포스코캠텍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LS가 4.78% 상승하면서 72,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던 현대로템과 현대엘리베이는 오늘은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요. 동국제강 그리고 OCI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동원 F&B가 2.46% 하락하면서 29만 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는 2.34% 빠지면서 4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그리고 삼양홀딩스, 코스맥스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현대로템,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는 샘표, 6위는 한국항공우주, 7위는 텔콘 RF제약, 그리고 8위는 현대로템입니다. 네,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이견을 보이면서 어제는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을 하고 중징계를 내린 원안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정 조치 안을 제출하라는 증권선물위원회 요구에 대해 거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인데요. 오늘은 2.22% 하락하면서 41만 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위인 샘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샘표는 이틀간 55%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여파로 국제 곡물 시장에서 대두 가격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샘표의 주 원재료 중 하나인 대두 가격 하락으로 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오늘은 6% 하락하면서 현재 4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한국항공우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 중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6일 프랑스 스텔리아 에어로스페이스와 에어버스 A350 기체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의 6%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현재는 1.04% 상승하면서 43,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 종목에 집중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 바로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에 최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의견 여쭙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 금호석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 등락이 상당히 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하게 주가 큰 하락 없이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실적인데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지속적으로 상향
상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보다도 더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특수 고무 사업부의 이 견조한 실적이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상향된 컨센서스보다도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성 수지 에너지 쪽은 이 마진 감소 그리고 전기 보수 영향으로 좀 줄어들긴 하지만 이 줄어드는 폭보다도 이 합성 고무 특히 이제 MB 라텍스라 그러는데요. 이 라텍스 쪽 실적의 호조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분기에도 이 합성 고무 중심으로 해서 특수 고무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적 호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고무 사업부 이 MB 라텍스의 글로벌 넘버원 메이커가 이 금호석유인데요. 증설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지위도 압도적입니다. 이 MB 라텍스는 이 천연 라텍스 대체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무 사업부 중심으로 해서 압도적인 이익 모멘텀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주가 좀 좋지 않으면서 금호석유도 소폭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 부담 없이 현재 가격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15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금호석유 저평가주로 꼽으셨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3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박정섭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여쭤보기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리뷰를 좀 할 텐데 지난 이 시간에 아프리카 TV를 주셨었죠. 오늘 장중에 8% 이상 오르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을 한 건데 여기서 잘라내겠다라는 생각이신지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난주에 좀 안정적인 종목들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아프리카 TV가 일주일 만에 일단 목표가에 도달해서 투자자분께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난번에 추천드렸을 때 아프리카 TV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8월 달에 이제 향후에 있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 e스포츠의 시범 경기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적들도 계속 좋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49,450원인데 현재가 그래서 한 45,000원대 추천가 대비해서 10% 단기 수익은 되었습니다만 좀 더 들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안게임 진행할 때까지 한 달 정도 더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요. 한 47,000원 정도 종가로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둔 보유 전략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47,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TV는 그대로 들고 가도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추천주 여쭤볼 거고요. 국내 장부터 좀 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0.7%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앞으로 좋아지는 걸까요, 대표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미 선진국 시장에 대비해서 신흥 시장들은 가격 조정을 이미 지난주까지 다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반등이 계속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지난주에 있었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이제 관세부가 발효가라는 게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알려진 악재는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7월달, 8월달에 추가 160억 달러 25% 관세부가 추후 관련되는 이슈는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유럽 관련해서도 이제 관세 관련되어서 이제 협의 관련되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무역 전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합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감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정시는 불안을 타고 올라간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지점입니다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시면 가격적인 매력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긴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저렴한 주가를 가지고 있는 우량 종목들이 굉장히 절비합니다. 대형주로는 삼성전자,
바이오주에서는 뭐 셀트리온 관련되는 종목은 중기 투자자 관련이면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하고 보유만 하셔도 충분히 기본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국면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굉장히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거고요. 이번 주에 12일 날에 이제 뭐 기준금리 결정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2분기 실적에 관련되는 기대감은 국내 증시는 많이 좀 줄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저가 메리트는 있는 상태이니까 이 부분들도 투자자께서는 많이 좀 참조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어떤 투자자가 되셔서 저가 매수세 유효하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형주 관련되는 저가 매집 형태의 매수 전략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대형주는 편안한 마음으로 저가 매수에 동참해도 좋을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추천주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078600.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 상황과 좀 무관하게 어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장기 성장성이 갖추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보유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던,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시면 좋은 어떤 투자 수익에 연결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동종목은 30년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전자기기 소재업체인데요. 국내에서도 IT 기업 중에서 소재 관련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일본이라든지 독일 쪽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80년대, 90년 초반에도 이 소재 부품 쪽에서는 굉장히 열악했는데요. 이 동사의 창립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주안해서 30년 동안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전자기기 소재업체로 성장을 했는데요. 동종목은 올해도 2018년도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6% 증가되어서 1,083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4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115.2%. 소재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매출액의 어떤 증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종목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구조가 여러 분야에서 좀 이제 조그만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특화된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작년부터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삼성전기의 MLCC 관련되는 부분에서 삼성전기는 MLCC를 기존에 내재화시켜서 관련되는 부품을 조달을 했는데요. 이제 MLCC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산업체의 살과 같은 어떤 부품입니다. IT라 이제 자동차 전장 부분에 많이 이제 소모되는데요. 세계 1위 업체인 무라타라든지 일본 업체들이 최근에 전장 사업 부분, 자동차, 전기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에 특화를 해서 비중을 하다 보니까 IT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굉장히 이제 하락세를 가지면서 요즘에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삼성전기의 이 대주전자 재료가 삼성전기의 어떤 시설 부분을 인수해서 삼성전기에 공급을 하면서 작년부터 이 전도성 페이스트 관련되는 부품, 요 재료가 이제 동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사업 부분 중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는 것은 그런 어떤 전도성 페이스트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 올해 4월 달에 이 회사의 차기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신규로 음극재 첨가제 실리콘 복합 산화물의 이 부분에 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전기차는 이제 음극재 관련되는 부분의 용량에 따라서 에너지 밀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장 이제 전기차가 보급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들이 주행거리거든요. 주행거리인데 이 실리콘 복합 산화물을 첨가하게 되면 기존 대비해서 한 3배 이상의 주행거리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방 산업업체로
때부터 이 이제 응급할질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양산화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월 말 정도에 신규 공장이 이제 17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완성되어서 실적을 담보로 한다면 추가로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의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온기 매출이 1,000억 정도 기대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당장에 그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진 않겠습니다만 1,000억대 이상의 신규 어떤 매출을 동사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레벨업의 점프가 이제 대주전자 재료로는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관심을 굉장히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기차 관련되는 2차 전지 업체 중에서는 지금 현재 미래의 어떤 실적 대비해서는 가장 좀 저평가받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주가는 26,500원 정도 중반인데요. 추천가는 조금 눌림목 관점에서 한 25,000원대 정도에서 잡으시고 단기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단기 손절가는 2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사실 분들은 25,000원 내외에서 매수하기를 조언하셨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 가지고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